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어쨌든 간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를 들면 큰일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컷오프 되거나 불출마한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른바 핵관 호소인, 친윤 호소인, 나경원 둘러앉히고 안철수 둘러앉히고 뭐 이랬던 사람들 완장 차고 골목대장 놀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변화의 모습 속에서 좀 사라져 주는가 이런 기대를 좀 했었을 텐데 그런 분이 사실은 아직은 거의 없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자유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당에 소속된 후보자나 관련자들 경우에는 다른 이미 결정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품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원팀으로서. 의견 자체를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원팀으로서. 그리고 평가 자체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다짐을 드린 거고 꼭 뭐 누구 특정인을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요즘에 국민의힘이요. 어떤 그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정정 요청을 한다거나 또 누구의 어떤 후보자의 어떤 뭐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해명 자료를 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이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당에서 공천된 후보를 폄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총선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팀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그 적과 동지의 구별이 제일 중요해요. 독일의 그 칼 슈미트가 한 말입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 항상 이 총구는 적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군, 동지를 향해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제가 근데 김건식 선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방송 같이 하면 친한 분이지만 이렇게 뭐 윤핵관 호소인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천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하고 싸워야죠. 왜 아군을, 동지를 공개합니까? 이거는 김건식 후보가 잘못된 거고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너무 지나치게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둘러서 아까 발언하는 걸 들어보셨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죠. 과거에도 민정에서 뭐 180석 한다, 200석 할 수 있다, 과반수 할 수 있다 등등의 여러 발언이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장성민 전 기획관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150석, 160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TV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니 곧바로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근거 없는 전망은 삼가라 이렇게 바로 쐐기를 박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바로 즉각하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더 눈길이 가는 건 우리가 160석도 과반 이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 오만한 기류가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 20년설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이 심판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른바 메이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 팀입니다. 그리고 한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유권자들이 그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판단하실까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 심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유권자를 위해 뭘 바로잡겠으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어떻게 개선하겠는지 말을 해야죠. 그런데 160석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맞는 진단입니까? 예,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당내에 흐르는 기류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특정인의 개인적인 견해일까요? 물론 더 큰 희망을 갖고 있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낙관론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은 어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괜찮은 위기관리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발언이 나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3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명을 해봐야 이미 국민들의 지지는 돌아선 거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시시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신속한 그런 대응이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에 참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고 여러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당내 평가가 나오더군요. 자 어젠 3.1절인데도 불구하고 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영입하러 갔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명분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정의 몫은 부의장님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 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과거에 이상민 의원을 영입할 때도 휠체어를 직접 밀어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어제 보니까 인사도 막 90도로 하고 이런 게 누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영주 의장에서 저 장면을 사실 공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입당을 확정 지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 식당이요. 아마 내 이상민 의원하고 식사했던 같은 곳. 같은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행보도 같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전략공천으로 영등포 갑에 공천을 주지 않을까. 근데 영등포 앞에도 원래 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등등이 우리 있으니까. 하종대 의원 많이 있죠. 예. 근데 안타깝지만 전략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이 많아요.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남양주병의 조강한 예. 시장, 예. 그다음에 시흥을의 김윤식 시장, 예. 그다음에 김영주 부의장, 이런 분들은 무죄입니다. 왜냐? 이런 분들에게 철새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전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저 김영주 부의장도 0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0점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탈당했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전사들이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초안지에 제일 유명한 한신도 항우 밑에서 대접 안 해주니까 유방 가서 이게 싸웠잖아요. 저는 저 네 분이 상당히 총선에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예. 서 변호사는 어쨌든 넘어와서 이번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계시지만, 또 민주당 또 지지자들은 또 철새다, 배신했다 등등의 또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에서 당을 바꿔 타신 분들의 그 성적표도 굉장히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